해당 영상에서 나오는 소설들은 제가 지금까지 본 소설들 중 장르나 설정 때문에 호불호는 갈릴 수 있어도 꽤나 잘 만들었다고 생각되는 소설들을 모아보았습니다. 많이 알려진 유명한 작품들은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최대한 안 유명한 작품들 위주로 가져왔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영상 시작하죠. 첫 번째 소설은 닷으로 패는 성기사입니다. 태그는 근육 주인공, 개성 있는 세계관, 철학적인 스토리입니다. 괴생명체들의 침공으로 수많은 신들이 죽어가는 세상에서 평범한 어부로 살아가다 너무 늦게 전쟁에 참여해 세상의 멸망을 막지 못한 주인공이 과거로 돌아가 이번에는 처음부터 적들과 맞서 싸우는 소설로 1화에서 세상을 구할 구원자라는 것들이 너만 빨리 참전했어도 이러면서 주인공 탓만 하는 것 보면 뭐 저딴 놈들이 구원자냐 싶은데 다음 화에서 회귀에서 너프당한 주인공의 무력을 보면 저런 능력이 있는데 참전 거부하고 10년 동안 어부로 산 주인공을 독자들이 함께 욕하는 소설이죠. 기본적으로 수많은 시인들이 실존하고 적극적으로 세상에 개입하는 다신교 세계관에서 3대 5만 정도 칠 것 같은 주인공이 활약하는 소설인데 침공해오는 적들의 정체도 그렇고 신들 설정도 그렇고 세계관을 상당히 탄탄하고 개성있게 만든 작품입니다. 초반부에는 자기만 약하다 생각하는 근육내 주인공의 개그가 많은데 뒤로 갈수록 스토리가 깊이 있어지는 과정에서 약간 철학적이고 선악을 가릴 수 없는 어려운 스토리도 나와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작품이죠. 철학적인 내용을 싫어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개성있는 세계관과 근육해 주인공을 좋아한다면 한번 봐볼 만한 작품입니다. 두 번째 소설은 판자촌의 유령선장입니다. 태그는 순수학 주인공, 대항해 시대물, 유사 대체 역사물입니다. 마법이 존재하는 대항해 시대 유럽에서 마법사들의 나라 영국 런던의 판자촌에서 태어난 주인공이 인간의 고통과 죽음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인간의 영혼을 잡아먹으며 행복을 느끼는 순수학 주인공이 나오는 소설인데 개인적으로 연재처가 노벨피하고 표지와 제목 때문에 안 알려진 작품이라 생각하는 게 판타이적 요소가 조금 섞이긴 했지만 그 규모가 크지 않아 대항해 시대를 배경으로 한 대체 역사물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작품입니다. 특히 대항해 시대 해전을 메인으로 한 작품이 드물어서 이 시대에 관심 있고 역사적 고증을 신경 쓴 소설을 좋아한다면 꼭 한번 봐볼 만한 작품입니다. 세 번째 소설은 늙은 죄수는 고독에 산다입니다. 태그는 딥다크 판타지 감옥물, 숨겨진 과거물입니다. 시작부터 주인공이 바선생 먹방을 만나게 찍어서 어지간한 독자들은 다 도망가는 소설. SF 세상에서 전 차원의 범죄자들을 가두는 최악의 감옥에서 수십 년째 살아가는 맹인이자 노인이 주인공인 소설로 죄수들에게 고통을 주고 죽이기 위해 설계된 감옥에서 벌어지는 일들로 주인공이 시작 시점에서 긴 시간을 산 노인인 만큼 숨겨진 스토리가 많은 작품입니다. 어째서 주인공이 이 감옥에 수감되었는지, 긴 시간 동안 감옥에 수감되면서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천천히 밝혀지는 작품인데 굉장히 어두운 분위기와 전개 때문에 호불호는 많이 갈리지만 다크 판타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봐볼 만한 작품입니다. 초반은 밝혀진 게 거의 없이 떡밥만 나와서 지루할 수도 있는데 초반을 넘어서고 본격적인 스토리가 진행되면 세계관도 개성있고 탄탄하며 숨겨진 떡밥들과 반전도 확실해서 상당히 잘 만든 작품입니다. 네 번째 소설은 만겜에 갇힌 고인물입니다. 태그는 게임 빙의 고인물, 탄탄한 전투씬입니다. 즐겨하던 로그라이크 게임 속 세상에 갇혀 97년이나 지난 상태로 시작하는 소설. 제한 시간은 100년이고 주인공은 이번 회차를 마지막 도전이라 생각하고 새로운 회차가 시작되며 소설은 시작됩니다. 게임 고인물에다가 97년이란 긴 시간 동안 도전을 해왔기 때문에 노련한 주인공의 뽕맛은 확실한 작품이죠. 기본 게임 설정이 여러 차원에서 사람들을 소환시킨 뒤 도전시키고 죽어도 완전한 소멸이 아닌 다른 차원에서 새롭게 도전한다는 설정이라 개성있는 세계관을 바탕으로 나오는 디테일들이 탄탄한 작품이죠. 한층 한층 클리어를 해야 하다 보니 전투씬, 전쟁씬이 꽤나 많은데 단순 힘 대결이 아닌 지략 대결도 섞어 잘 만들었습니다. 게임 고인물 베테랑 주인공이 나오는 전투씬 좋은 소설을 원하시면 봐볼 만한 작품입니다. 다섯 번째 소설은 서큐버스의 장래입니다. 태그는 감동적인 스토리, 유사 옴니버스물, 백합물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마지막 주마등 속 세상에서 소원을 들어주고 유족들에게 유언과 유품을 전달해주는 서큐버스가 주인공인 소설. 회귀빙의 같은 게 없는 순수 판타지물이고 매 에피소드마다 죽는 대상이 바뀌고 주인공이 사는 세계가 지역마다 준세 판타지, 스팀펑크, 수인 부족정 등등 문화의 차이가 커서 옴니버스 느낌도 나는 작품입니다. 매 에피소드마다 중심이 되는 캐릭터는 주인공이 아니라 죽는 조연들이며 전체적인 스토리라인은 좀 클리셰적이긴 하지만 감동적인 스토리라인을 가지고 있어 이런 소설을 좋아하면 볼만한 작품인데 솔직히 자잘한 개연성이 좋지는 않습니다. 감동적인 스토리에 중심을 맞추다 보니 주인공 능력이 너무 사기라든지 자잘한 개연성이 아쉬운 부분이 많아 이런 걸 무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볼만하고 태그에 GL이 있는데 원래 주인공의 비중이 높지 않은 소설이고 마지막 주인공을 중심으로 하는 에피소드에서만 백합이 나와 GL의 비중이 크진 않습니다.
여섯 번째 작품은 쥐쟁이 챔피언입니다. 태그는 인외물, 딥다크 판타지, 사이코 주인공물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이 세계의 쥐쟁이가 되어서 쥐쟁이들을 통합하고 인간들을 죽이고 다른 지성체들과 전쟁을 벌이는 소설. 초반에는 원래 인간이었던 감성이 어느 정도 남아있지만 나중 가면 마인드가 완전 쥐쟁이 그 자체가 되어서 다른 평범한 밝은 소설들을 보시던 분들은 못 볼 작품인데, 이런 극단적인 인외물 장르에 관심 있다면 꼭 한번 봐볼 만한 작품입니다. 작가님 필력이 좋다 보니 주인공의 광기와 쥐쟁이들의 잔혹함이 제대로 드러나는데 진짜 딥다크 판타지가 뭔지, 진짜 광기가 뭔지 보여주는 작품이죠. 장르 자체가 워낙 극단적으로 호불호가 갈리는 장르긴 한데 취향만 맞으면 재미있게 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소설은 호러 도시를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태그는 나폴리탄 괴담물, 공포 생존물입니다. 괴담에 먹힌 세계에서 살아남은 주인공이 세상을 원래대로 돌리기 위해 생존하는 스토리로 수많은 괴담과 괴물들이 날뛰는 도시에서 생존해 나가는 생존물입니다. 이런 류의 괴담물은 어느 정도 가벼운 요소나 쉬어가는 파트를 넣기 마련인데, 이 소설은 방심할 수 없는 긴박함, 쪼여오고 숨막히는 공포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저처럼 공포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봐볼 만한 작품입니다. 다만 너무 쉴 틈 없이 위기와 상황이 몰아치다 보니 계속 보다 보면 좀 지치는 감이 없지 않아 있고, 세계관 관련 떡밥도 기대되는 게 많은데 메인 스토리 진행보단 생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떡밥 풀리는 게 너무 늦어져서 좀 아쉽더군요. 괴담물, 공포 호러 소설을 좋아하면 봐볼 만한 작품입니다. 여덟 번째 소설은 빙의가 체질입니다. 태그는 얀데레물, 순회물, 차원 이동물입니다. 죽을 때마다 다른 세상의 누군가에게 빙의하며 그 빙의된 대상 근처에는 꼭 얀데레가 존재하는 소설. 진짜 공포스러운 얀데레 파트와 달달한 순회 파트가 동시에 존재하는 소설이죠. 사실 얀데레에서 집착을 조금만 빼고 서로 사랑하면 바로 달달한 순회물이 되는 거라 연애 요소 많은 작품을 좋아하면 봐볼 만한 작품입니다. 노베피아에서 연재되긴 하지만 무료로 연재되는 소설이라 노베피아 결제 안 하신 분들도 볼 수 있는 소설이죠. 다만 주인공이 죽어야 차원 이동을 하고 매 에피소드마다 차원 이동을 하는 소설이라 한 가지 에피소드가 쭉 이어지길 바라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같은 주인공이지만 옴니버스 느낌도 살짝 있는 소설이죠. 아홉 번째 소설은 악은 삶을 바란다입니다. 태그는 중세 판타지 아카데미물, 순회물, 남성향 로판물입니다. 회빙한 없는 아카데미물에서 초반부 50화 정도 빌드업이 있지만 그 이후부터는 표지에서도 알 수 있듯 달달한 순회물입니다. 순회물이다 보니 갯발 요소도 없고 전개도 양사녀 아카데미물에서 흔히 나오는 전개도 없는 작품이며 연애 요소의 비중이 매우 높죠. 카페에서는 남자 주인공이라 판타지 장르로 분류되었지만 예전 회기자와 맹인 성녀처럼 달달한 남성향 로판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웹소설계에서는 보기 드문 남성향 로맨스 순회물이라 이런 장르를 좋아하면 봐볼 만한 작품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 소설은 들풀, 피, 그리고 칼입니다. 태그는 여주물, 무협물, 비극적인 서사입니다. 94화 완결이라는 짧은 스토리를 가진 작품으로 무협 세계관에서 힘이 없다는 이유로 비극적인 일을 겪은 주인공이 숨겨져 있던 악마의 재능을 개화해 천마가 되는 스토리로 짧은 소설이라 전체적인 스토리라인이 길지는 않지만 꽤나 깊이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언제나 밝고 주인공이 잘 나가는 소설에 질려서 짧고 굵게 볼 수 있는 비극적인 서사를 가진 소설을 좋아하면 봐볼 만한 작품입니다. 무협 세계관이지만 정통 무협의 느낌은 거의 없고 오히려 정통 판타지의 느낌이 강한 작품입니다. 자, 오늘은 최대한 많이 안 알려진 작품들 중에서 재미있게 본 작품 10개를 가져와 봤습니다. 모두 장점이 있는 잘 만든 작품이지만 호불호 요소 역시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작품들이기 때문에 소설 설명과 태그를 잘 보고 자신의 취향에 맞는 작품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영상 마치죠.